안녕하세요. 클라라 보험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메디케어에서 커버받지 않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롱텀 케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롱텀 케어 보험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롱텀 케어는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 6가지 중에서 2가지를 하지 못할 때 우리가 롱텀 케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화장실 가고 목욕하고 옷 입고 밥 먹고 또 우리가 용변 보고 침대에서 의자까지 이동,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겠죠. 그거를 롱텀 케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인지 장애로 인하여 즉 알츠하이머 같은 병에 걸리면 누군가가 꼭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롱텀 케어 보험에서 커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옛날에는 롱텀 케어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요새는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걸까?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윗세대들은요, 미국에 와서 일을 열심히 하셨지만 인컴 보고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인컴이 적은 케이스는 뭐 당연히 메디칼을 받으시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메디칼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이런 도움을 받으셨었습니다. 하지만 메디케어만 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롱텀 케어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65세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롱텀 케어를 받을 확률이 70%라고 합니다. 이건 미국 사람들의 통계예요. 그래서 10사람 중에 7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집보험을 가지고 계시죠. 집이 화재가 날 확률은 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보험을 드시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은 토탈 로스, 완전히 폐차를 당할 확률은 18%예요. 그래도 자동차 보험 안 드시면 안 되죠. 하지만 70%라는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는 롱텀 케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셨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손님들이 전화를 하세요. 한 80 중반 되시는 분들이 내가 남편을 혹은 와이프를 지금 돌보다가 너무나도 지쳤다고, 나 지금 정말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롱텀 케어 좀 어떻게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롱텀 케어 당연히 드실 수가 없으세요. 롱텀 케어는요,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비용은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가? 한 2, 3년 전에 통계인데요. 뭐 크게 지금 다르진 않을 거예요. 집에서 홈케어를 받으실 경우에는 한 5만 불 정도 생각하실 수 있고요, 연간. 그 다음에 널싱홈에 가셨다 그러면 연간 한 10만 불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롱텀 케어가 생겼을 때 어디서 지원을 받느냐?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디칼을 받으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도움을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부를 많이 축적하신 분들, 뭐 나한테 그 몇십만 불, 뭐 100만 불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생기면 내가 캐시로 내지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네, 이런 2케이스에서는 롱텀 케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롱텀 케어가 생겼으면 롱텀 케어 보험을 든다든지, 그것도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 즉 식구들에 의해서 이런 롱텀 케어를 받으실 수밖에 없게 되죠. 네, 여러분들이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롱텀 케어를 드는 목적을 통계를 냈더니 첫 번째로는 인컴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산 보호죠. 내가 은퇴 플랜을 할 때 한 달에 한 5천 불, 7천 불을 해놨어요. 그럼 굉장히 이제는 노후가 걱정이 없겠구나 생각을 하시는데, 롱텀 케어를 빼먹으신다면 홈 케어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한 4천 불 정도를 3,500, 한 4천 불을 계산하시면 우리가 생활이 힘들죠. 그래서 노후의 파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 롱텀 케어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뭐 널싱홈에 가게 되면 어느 널싱홈에 가게 될지, 내가 롱텀 케어 보험이 있으면 좀 훨씬 더 선택권이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는요, 가족의 평화고 마음의 평화입니다.
제가 이 롱텀 케어 시츄에이션이 일어나셔서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식구들하고도 불화를 일으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노후를 맞이하시고 또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롱텀 케어 보험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이 다음에 하루에 데일리 베네핏이라 그래서 200브러치, 300브러치, 그리고 기간은 3년, 5년 이렇게 내가 미리 사두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순수 롱텀 케어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그 보험료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건데요. 하이브리드 롱텀 케어라고 해서 실용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일시불로 아니면은 우리가 한 10년 동안 불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립해 두셨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면 언제 쓰느냐에 따라서 뭐 몇 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젊었을 때 미리 준비하시면은요, 제가 한 5만 불짜리를 하셨는데 한 40 초반인가 그랬어요. 5만 불짜리인데 나중에 한 80 중반 돼서 쓸 경우에는 한 100만 불까지도 쓰는 경우들을 봤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험은 좋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이거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식들이 나의 수혜자가 내가 냈던 돈들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실제 나이를 집어넣어 봐서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